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이렇게 세우면서 해야 된다. 또는 엉덩이를 빼면서 해야 된다. 상체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약간 분분한 경향이 있는데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일반인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두 번째 방법을 해야 됩니다. 엉덩이를 빼는 방법이요. 왜냐면은 스쿼트는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고관절이 협동하는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동이에요. 협동이 잘 되고 힘을 분산해서 써야 특정 관절이 불편하지 않고 골고루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일을 안 하는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보통 일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히 현대인들의 문제인 자업생활이나 활동 부족 때문이죠. 발목이나 무릎을 못 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고관절을 잘 못 쓰게 되는데, 고관절을 쓰기 위해서는 그 관절을 사용을 해야 되죠. 고관절을 쓴다는 것은 거기가 접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를 세우게 되면은 고관절을 잘 안 쓰여요. 그래서 엉덩이를 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고관절을 잘 쓰는 무릎과 허리에 가장 특화된 스쿼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자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발, 그리고 무릎, 그리고 골반, 그리고 허리 골반, 그리고 시선, 척추 정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을 설명드릴 부분은 발의 넓이와 이제 각도인데요. 발 같은 경우에는 내 뒤꿈치 중앙을 기준으로 골반 정도 넓이를 서주시거나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서주시는 게 처음 시작하기에 편합니다. 너무 이거보다 넓게 쓰거나 너무 좁게 쓰는 경우에는 관절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관절이 어느 중간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큰 가동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넓거나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발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0도라고 했을 때 발의 각도는 20도에서 한 30도 정도로 해줍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은 20도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넓은 한 30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관절의 회전 그 각도에 따라서 지금 권해드리게 된 건데, 우선 관절은 중간 정도 가동 범위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예를 들면 안쪽 회전과 바깥쪽 회전이 있으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범위에 중간 정도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을 제가 조금 더 좁게 권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안쪽은 되게 많이 되고 바깥쪽은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인 약간 좁은 20도를 권해드린 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은 많이 안 되고 바깥쪽은 되게 많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한 30도 정도로 권해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더 가야 되는 분들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무릎 허리 통증에 좋은 스쿼트를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의 아치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무릎 허리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발가락을 들고 스쿼트를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발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무릎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꺾이면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발을 그렇게 해라, 아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발가락을 들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가락을 계속 들게 하는 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 아치를 올리는 건 추천드리고 싶은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치를 올리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가락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아치를 들어 올리는 힘을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발가락이 아치를 변화시키는 관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을 한번 들어서 아치가 올라가는 느낌을 먼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발뼈에서 어떤 느낌이 나게 되냐면은 보기에도 아치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발에 있는 뼈 부분이 뒤꿈치와, 아무래도 들었으니까 뒤로 약간 쏠리게 되면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의 중족골 머리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근데 발의 아치가 잘 살아있을 때는 발에 지지되는 부분이 세 포인트가 많이 실리게 돼요. 지금 뒤꿈치, 엄지발가락 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 새끼발가락의 중족골 머리, 엄지발가락의 중족골 머리, 종골이라고 하는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는 게 가장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점 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발가락을 들어서 발이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끔, 아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이때 새끼발가락의 중족골 머리 부분은 잘 안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내가 새끼발가락의 중족골 머리 부분은 일부러 약간 대줍니다. 그러면은 허벅지부터 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가락은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가락도 이왕이면 최대한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벌리고 힘은 빼고 편안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스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발이나 고관절을 따라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무릎이 움직여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나 또는 새끼발가락 또는 이 두 번째와 새끼발가락의 사이 정도면 다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바깥으로 가게 되는 것도 무릎이 과도하게 비틀리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인데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립정렬로 유지하고 스쿼트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중립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내가 골반을 이렇게 S라인처럼 꺾었을 때, 또 반대로 이렇게 뒤집었을 때, 최대한 뒤집었을 때 중간 정도가 이제 중립정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이렇게 등을 대시고, 제가 이따 옆모습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등을 대시고 허리가 손바닥이 살짝 잠길 정도, 그 정도가 중립정렬입니다. 보통 허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닿았을 때 그냥 붙어버릴 거고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리 위쪽까지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대고 넣어서 내 골반의 위치, 골반의 움직임이 곧 허리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의 눌림 정도로 허리 골반 위치를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서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허리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스쿼트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발 자세를 해주시고 엉덩이를 뺄 때 어느 정도로 하시는 게 좋냐면요. 내 앞쪽이 이제 시계로 따졌을 때 여기가 12시, 그리고 6시, 앞쪽이 3시, 뒤쪽이 이제 9시라고 했을 때 한 엉덩이를 7시, 8시가 있으면은 7시 반이나 8시 방향으로 그냥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세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계를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내 관략근을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무릎, 허리에 가장 부담 없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허리 골반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선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되는 분들이 허리가 아픈 분들이에요.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떻게 스쿼트를 하냐면은 거울을 보고 몸을 바로 세워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 거울로 자기 모습만 계속 바라보는 분들 또는 이러면서 몸통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고개가 이렇게 들려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 같은 경우에는 허리의 모양과 보통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려 있으면 허리도 꺾이려고 하고요. 얘가 숙여져 있으면 얘도 숙여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도 일단 너무 들려 있으면 안 좋고요. 일단 시선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거울을 보게 되면 제가 허리가 더 아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내 바른 자세를 딱 취했을 때 내 손 하나 정도 아래, 한 45도 정도 아래를 바라보면서 앉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턱이 내려가게 되고 허리 꺾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을 쳐다보면서 거울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는 아래를 쳐다보고 일어났을 때는 앞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을 약간 대주기도 하는데 이 고개가 잘 인지 안 되는 분은 손을 가볍게 잡고 턱에 대주세요. 턱을 살짝 내려서 엄지손가락 살짝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힘이 약간 들어갈 거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시선 처리. 허리가 아픈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그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는 분들, 뭐 무릎이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코어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몸통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허리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깍지를 끼고 보통 스쿼트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깍지를 끼고 강하게 잡아주세요. 주먹을 약간 꽉 쥡니다. 그리고 팔을 약간 모으는 기분. 그러면 어떻게 힘이 들어가죠? 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꽉. 그럼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내려갈 때 꺾이면서 아프신 분들은 이 손의 힘으로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진 마시고요. 가볍게 손을 잡고 누르고 팔꿈치를 조여서 몸통의 텐션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 자, 그럼 시선까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척추 같은 경우에는 벽에 등을 아까 댄 자세 했잖아요. 머리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허리 모양은 손바닥이 약간 잠기는 정도, 그리고 턱은 약간 내려가는 정도. 한마디로 중립 척추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세가 깨져 있는 분들이 허리 무릎이 아픈데 중립 인지를 서서는 도저히 못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대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느끼고 바른 상태를 캐치를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스쿼트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발부터 그 무릎, 그리고 골반, 그리고 시선, 그리고 척추 정렬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뒤꿈치, 골반 넓이나 골반보다 약간 넓은 정도, 발끝 같은 경우에는 20도에 30도, 여자분들은 20도, 남자분들은 30도 정도. 그리고 발의 아치를 생각하는 게 좋은데 발가락을 들어서 엄지발가락의 뼈 부분 뒤꿈치가 눌리면은 새끼발가락 좀 눌러주라.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발가락은 내리는데 발가락은 되도록 벌리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나 다섯 번째 발가락 또는 그 사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뺄 때 8시 방향 정도로 빼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8시 방향. 그리고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S라인과 뒤집은 곳의 중간 정도를 유지해도 되고 벽에 기댄 상태에서 손이 하나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로 유지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척추도 이랬을 때 목까지 신경을 써서 허리와 목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이게 중립정렬이다 라고 했고 이걸 유지하면 스쿼트 하는 거, 그 시선을 처리하는 거, 되도록이면 거울 보지 마라. 거울 보지 마라.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일단은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각 기능보다 이 몸 감각, 체선 감각의 기능이 되게 떨어지는데 모든 것들을 내 몸의 상태 또한 시선으로, 내 시각으로 다 상태를 인지하려고 하면 체선 감각이 발달될 시간이 없습니다. 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도 내 몸을 안 보는 게 좋고 또 허리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아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스쿼트 자세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보충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허리 골반 얘기할 때 중립 골반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아프면서 꺾이는 분들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가 또 이렇게 과도하게 말려서 고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말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뒤쪽에 있는 다리 근육이 유연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은 특히 그럴 때 햄스트링 같은 근육 이럴 때 안 내려가서 허리가 말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말리는 데는 좀 무관한 근육이고요. 관여할 수 있는 근육들이 엉덩이와 이 청골뼈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나 또는 이 골반 바닥에 있는 골반 기저 근육들이 조금 더 상관이 많은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오늘 이완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문에 있는 근육들이 되게 긴장되어 있는 겁니다. 골반 기저 근육들이 되게 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이완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앉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선은 이 항문을 인지를 합니다. 이 관략근을 인지를 하시고 엉덩이를 8시 방향 또는 7시 반 방향으로 빼면서 앉을 때 관략근이 힘을 빼서 이렇게 열리는 기분, 관략근이 넓어지는 기분을 생각하면서
또는 내가 이 자골뼈라고 하는 걸 아시면은 이 자골뼈가 앉을 때 이렇게 넓어지는 기분. 넓어지는 기분으로 이렇게 앉아주시게 되면 허리가 말리지 않고 조금 더 깊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허리가 말리지 않고 갈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고관절 근육들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허리가 말려버리게 되면 고관절 근육은 꺼지게 된 거고요. 무릎만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관략근이 앉을 때 넓어지는 기분, 힘이 빠지면서 넓어지는 기분, 일어날 때는 관략근이 다시 모아지는 기분을 가볍게 인지합니다. 중요한 거는 과하게 뒤집거나 꺾지 마시고요. 가볍게 하는 기분, 가볍게 열리면서 늘어나고 일어나면서 모아지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꺾이는 분들도 하기가 되게 좋아요. 보통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뻗정다리를 하거나 마무리를 바르게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앉을 때는 엉덩이가 열리면서 늘어나는 기분, 관략근이 열리면서 늘어나는 기분, 일어날 때는 관략근이 모이면서 좁아지는 기분, 열리면서 늘어나는 기분, 일어날 때는 모아지는 기분. 근데 이때 모아지는 기분을 하면 골반이 살짝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게 되면서 엉덩이가 조여지게 되는데 몸이 이렇게 같이 찌그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힘에 내가 지지 않게끔 키가 커지는 기분, 정수를 누가 당기고 있는 기분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엉덩이 뺄 때 항문이 열리는 기분, 일어날 때 약간 모아지는 기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동작과 일어나는 동작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네, 오늘은 무릎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길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하실 때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금방 숙지가 되실 겁니다. 일주일 정도만 따라해 보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